요즘 코로나 이후에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향후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이게 딱히 전공하시는 분야는 아닐 수 있는데 일단 행정수도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옮기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시 전체로 옮기는 일인데요. 예. 이게 인류 역사 한 5천 년을 보면은요, 예.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국가들은 보통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예. 뭐 로마나 런던, 파리, 뉴욕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대에 가장 고밀화된 도시예요. 그 가장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쪼갠다는 거는 그런 도시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밀화 해소 자체가 전체적인 네. 의미에서 보면 국가 경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저는 예. 좀 더 스마트하게 고밀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재택근무도 되고 온라인 수업도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을 잘 이용하면은 뭐 국토 균형 개발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시하고 경제도시 나눈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큰 그런 국토는 아니거든요. 예. 그 미국 같은 데에 비하면 영토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같이 붙여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마치 남매가 서로 싸운다고 서로 떨어뜨려서 키워놓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네. 교수님 그 어떤 행정도시 이전의 도시의 기능 자체로 보면 그러신 건 이야기인데요. 네. 부동산 뭐 가격 문제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뭐 네. 말씀하실 게 없을 수 있는데 가격 문제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예. 뭐 글쎄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간거리가 워낙 압축이 돼서 예. 사실 실제로 세종시로 많이 옮겼지만은 금요일 날 저녁에 오송역에 가보시면은 거의 스쿨버스를 방불케 하게끔 입석으로 서울을 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들을 좀 찢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그냥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방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끔 그곳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예. 뭐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것들은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 자체의 문제는 그런데 교수님 전공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도시가 근원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거기서 예. 좀 부정적인 게 예. 사람들은 계속 모여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뭐 코로나 없는 데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제 주변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도시에 살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겠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모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본능 자체는 계속 모이려고 할 거고, 오히려 모이려는 사람들을 더 전염병에 강한 상태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로 재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도시에 사는 인구는 더 모여도 괜찮은데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지금 같은 예. 공간 구조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요. 예. 전염병 상태도 문제가 많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같은 것들도 1,000명씩 전교생이 모인다든지 예.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적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재편한다든지 공원 같은 것들도 한 곳에 뭐 10만 평짜리 공원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공원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한다든지 예. 뭐 선형의 공원을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주거 환경하고 공원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더 늘린다든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어떤 예상을 했냐면 네,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이고 네. 또 통신으로 인한 근무 같은 게 가능해지면서 도시 밀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한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결혼하시고 애 낳고 예. 안정적인 직업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예. 뭐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인단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모이는 거고, 사람들이 사실은 재택근무가 한다고 해서 시골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부분들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이후엔 어떤 식의 도시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얇게 펴는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히려 더 약간의 밀도를 높이고 예.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국민의 뭐 거의 60%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배달을 시키기가 되게 효율적이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예. 거기다 모든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IT 인프라하고 오프라인 인프라가 두 개가 잘 접목이 됐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SNS 중심으로 소통이 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언택트한 그런 생활밖에 안 되면은 끼리끼리만 모이는 경향들이 생겨요. 예. 하여튼 비슷한 종류의 네.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른 종류를 볼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돼야 된다. 아. 그게 결국에는 도심 속에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되고, 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익명성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공통의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돼야 되고, 예. 자연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돼야 되고, 뭐 집이라면 테라스가 더 많아져야 되고, 예.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을 갈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들은 되게 많다고 그 봅니다. 섞이기 위해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이나 기본주택 요새 나오는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 임대주택을 억지로 끼워 넣었을 때 예. 그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나누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 같이 다니는 거를 뭐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착하게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섞이게 하는 예. 게 더 낫지 않나 예. 생각은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략. 대략 저는 사실은 예.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예.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30%를 넣는 거에 힘을 주기보다는, 근데 그런 보통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정권 바뀔 때까지 안 하려고 예.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1층 부분을 개방성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1층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원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예. 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과 시설, 또 이런 수영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사실 강남에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 내가 강남에 가면 항상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아, 예. 그럴 수 있는, 사실은 그거는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예. 1층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규제와 어떤 제한들을 하는 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개방성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거주 위주로 섞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섞이기는 어려울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데 학교도 분리되고 뭐 이렇게 네. 되면은 근데 저는 오히려 거주를 붙여놨을 때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뭐 거주가 섞인다 물론 다 좋겠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공통의 추억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돈 많은 사람이 뭐 스타벅스를 가고 돈 적은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한 커피숍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면은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원에 가게 되면은 공통의 추억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어찌 보면은 지금의 지역으로 중심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해체를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우리 동네에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고창에 가서 거기에 예. 가가지고 거기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체육 수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 예. 있는 애들하고 축구를 하고 그걸로 체육 수업을 크레딧을 받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틀을 벗어난 뭐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섞으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섞을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예. 노력을 다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예.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섞는 거의 중요성을 하나 말씀하셨고요. 네. 도시의 밀집은 중요한 것이고 그건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에 네. 그 전에 밀집을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겁니까? 밀집을 하면. 밀집을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밀집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배경, 그다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섞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동네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는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직업들은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들밖에 없거든요. 그건 되게 단조로운 거죠. 상암동에 보면은 방송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고요. 예. 파주 출판단지에 가면 출판인들만 모여 있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나요? 그걸 섞는 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글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고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대자본이 있는 큰 기업들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규제를 풀어서 작은 돈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얘가 뭐 익선동 같은 데죠. 예. 익선동 같은 데에 어찌 보면은 약간 눈 감아준 부분이 있어요. 뭐 중정을 막아서 예. 어떻게 사람들이 가게를 쉽게 꾸릴 수 있게 소규모 자본으로 가게를 열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다양한 젊은 친구들이 가서 가게를 열고 예. 그게 다양성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교수님,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향후 세상을 바꿀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도시는 완전히 바뀌나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밀집도랑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24시간,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24시간 자기 기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기사, 기계 기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좀 멀리 살라 그러지 않을까요, 정원이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또 간과하는 예.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국토 개발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게 예.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한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향후 더 점점 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그러려면은 이동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근거리에서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예. 신고서 달 수 있는 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가들의 욕망은 네. 같은 돈이면 좀 떨어져서라도 편하니까. 제가 볼 예. 때는 두 가지를 다 얻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원할 때는 도심 속에서 붐비는 데서 살고 내가 원치 않을 때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떨어져서 살고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어느 한쪽에 베이스를 둔다기보다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율주행이 되면은 한 곳에 앵커를 내리기보다는 예. 이동하면서 살겠죠. 이동주택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의 도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 이동주택 근데 뭐 지금 현재 서서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좀 예. 젊은 친구들이 차박도 많이 하고요. 예. 특히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 테슬라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충전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길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밀집도 같은 게 자꾸 연관이 돼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 그 역세권, 뭐 요새 집들이 역세권이나 이런 게 어떤 점차 자꾸 의미가 없어지고 네. 학교의 어떤 그 학교의 거리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까요? 주로 가장 특징적인 게. 일단 뭐 역세권이 의미가 없어지고 학교가 의미가 없어지려면 학교도 일단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예. 뭐 지금 우리나라 도시 공간 구조에서 사실은 역세권에 모든 상업시설이 몰려서 뭐 10층 건물이 다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건축 법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주상복합적인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고층부에 주거가 들어가는 예. 오피스와 그런 뭐 맨하탄 같은 데가 주로 그렇게 돼 예. 있죠. 그러면은 걸어서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그런 도시 공간 구조로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만 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차를 타고 자꾸 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이동하는 게 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재구성 해체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딱 들리는 게 주상복합하면 좀 한물 간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미래 도시 어떤 근데 제가 말하는 예. 주상복합은 뭐 30층짜리 주상복합 이런 뭐 역삼동에 있는 이런 걸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1층에 상업이 있고 예. 2층에 오피스가 있고 3, 4, 5층이 주거로 살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도시 입체적인 전체가 그런 식으로 네. 구성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연면적의 50% 정도가 주거로 돼 있고 예. 30%좀 넘게 상업시설로 돼 있는데 예.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상업시설이 점점 비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오히려 주거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그러면서 주상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사실은 이면도로의 3, 4층 같은 데는 비어있는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곳들을 다시 이제 공간 구조를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맞습니까? 소규모 주상복합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층짜리 주택도 1층엔 상가, 2층엔 네. 가정집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인간적인 집이 될 예. 거고 거기서 하나 바뀌어야 될 거는 주차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규모 필지의 건물들이 자기 땅 안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근생 건물들은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뭐 주차장을 근처에 있는 주차 타워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보행자들이 걷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 도시의 거리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그 주차의 문제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바뀌겠죠.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 자율주행이 아무리 되더라도 인간이 주행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예. 그게 기술은 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지난 다음에나 자율주행이 일상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지금 그 자율주행 시대였던 도시를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자율주행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물류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류만 오히려 도심 속의 모든 물류를 빼내서 그런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뚫어주면은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량이 줄어들면은 차선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예. 차선 숫자를 줄이면 그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예.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사회적 소셜 믹스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당 대표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뭐 이런해서 많이 논란이 네. 됐었는데요. 그 어떤 의도는 꼭 뭐 나쁘진 네.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울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의 배경에 대해서 판단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융합의 도시가 더욱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